말씀에 대해서 한 번씩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인성공장입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 재생 활성화 기본 구성 중에서는 중앙모터 공무지구를 대학 협력형 창업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좀 간략하게 해서 갑자기 대학 협력형 창업시장이고 무슨 말인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과 좀 구체적으로 좀 없이 설명드릴게요. 대학 협력형 창업시장을 두고 나오는 그런 게 조금 의문 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의미를 좀 깊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사실은 조금 이 고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정부 중앙부처 입장에서 보면 중기청에서 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국토부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진 중에서도 일부는 이 시장지구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지구 공모에 넣어서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사업인데 왜 국토부에 가져오느냐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동력을 넣기 위해서는 제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학하고 협력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을 상상하고 있는 많은 가게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수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대집 아주머니가 머리에 들어오는 앞치마 같은 것도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순대 싸주는 봉지도 디자인할 수 있고, 그렇죠? 디자인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내토시장도 그렇게 내토시장 2층도 그렇지만 중앙시장도 비어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포들이 거의 비어있을 바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 저렴한 가격으로 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하다 못해 먹거리 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디자인 하우스도 해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자족형의 어떤 순환적인 경제체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자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 대학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조금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세계시장의 상인분들하고 저희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조금 이렇게 협력을 시켜서 그 속에서 뭔가를 경제 활성화를 해보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고, 또 국토부에서 보았을 때 대학 협력형으로 창업시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정부도 해결 안 되는 게 창업이고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전략적으로 좋은 사업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결론을 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타 시군에서 제출하는 사업, 제한 사업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름을 과감하게 이제 붙여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학 협력형 창업시장 기본 구상안에서 보면 말이에요. 푸드 플러스도 조성해놓고 빨간 오뎅 어묵거리라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빨간 오뎅이 서울 가서 어필이 안 되거든요. 제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빨간 오뎅을 장사하려고 서울 부천에 가가지고 여기서 50만원씩 주고 배워가지고 갔어요. 장사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만 좋아할 뿐이지. 근데 그거를 빨간 오뎅을 한번 가져가서 서울 가서 한번 직접 용역조사를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여기 어필이 돼요. 사실 장사가 잘 됐다라면 아마 서울 가서 일부는 되겠지만 일부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서 이걸 특화시켜야 된다 해서 이런 것까지 빨간 오뎅이라는 그런 건 조금, 물론 시설 인프라에다가 그 기본 구성을 넣으신 건 그렇죠. 의견입니다, 이거는. 답변할 필요 없으면 제가 의견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시장을 그 대학협력형 창업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층이 상당히 비어있는데 그 시적에 아까 말씀하신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한 그거는 새롭게 구성하는 거 좋습니다. 사실 젊은 아이들이 거기 안 오는 이유를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볼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거기 와서 2층에서 뭘 만든다라면 뭔가 젊은 애들이 모이지 않느냐. 그거는 젊은 애들한테 맡겨줄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대학 협력형이라는 창업시장이라고 구성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 활성화 계획 기본사역에서 보면 그 시민 그 아고라 조성을 해가지고 광장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사실은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그 교육문화센터 요거를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류가 아니고 폐지하겠다라고 하신 상태 내에서 이렇게 구성을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네 번째 생산주와 그거는 그 문화재, 교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폐지도 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여기가 향교하고 문화재 그쪽하고 어울려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여기 지역이 지금 뭐랄까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는 빈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동룡초등학교하고 사이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 노후주택이 있지만 이것까지 좀 포함해서 하는 거는 좀 마땅치 않고 지금 이 윤성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통 주민들이 어디냐면은 명동 로타리에서부터 이 군지구, 영역 군지구를 포함한 그 블럭, 저 서울병원 앞까지 올라가는 전체 구역을 그 맞은편 구역인데 빨간 도구역, 화살표 쪽 구역으로 그 구역 전체를 가지고 포함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유는 뭐냐면 동명초등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그 지역의 상권이 죽었거든요, 옛날에 명동거리가. 그래서 거기를 상당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번 명동이 통장하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네트공무시장에는 저게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변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여변지구하고 거기에 그 주변에는 사실은 거기 주차장 지역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여기 주차장 지역이 전혀 없다. 이거 처음에 여기 분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도시재생사업의 제일 첫 번째를 가지고 무조건 주차장을 넣어달라. 도시 외곽으로 나가 도시 상권이 발달되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교통이다. 우리가 과거에 상권 지역이 형성됐을 때는 80%가 건폐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가지고 어째 주차장 문화가 안 되는데 이제 주차장 없으면 도저히 상권 형성이 안 된다. 저기 지역의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의 제일 첫 번째 주차장으로 넣으라 했는데 사실 여기로 보면 어떤 그런 부분 쪽에 학술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거나 그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내용 중에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사실 지금 도심 지역의 땅값이 외곽 지역 땅값하고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에 많은 그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역전 사업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 부분에 좀 의견입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 검토해봤습니다만 이거 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제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얘기할 부분인데 조금 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중앙초등학교 중앙시장 2층에 빈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젊은이들이 와서 뭔가 해보는 것 좋지 않나. 그럼 이름의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 문제인데요. 동장님 생각하시는 거 저희가 생각도 꼭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조금 임팩트를 기본 구상상에서 주기 위해서 전체를 대학 협력형 창업시장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붙여본 것이고요. 저희도 그 명칭에 대해서 깊이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지역의 경계를 확대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저희도 진지하게 좀 더 나눠서 고민을 해보고요. 동명초등학교 지금은 지금 아주 러프하게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라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주차장이 기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다만 노상노에 어떤 형식의 주차장이 좋을까 하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현재 여기 맞은편에 이쪽이 주차장이 이쪽이요. 이쪽이요. 네, 이쪽이요. 네.
네. 그것이 제천의 과거는 최고로 변화했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음식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여쭤보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데 그 지역보다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요구가 많게 요즘은 초등학교 활성화도를 그쪽에 있는 더 많이 요구하고 네, 네, 네. 거기도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네. 그 지역 전체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간구역의 설정 문제는 다시 그런 검토를 그렇게 하고요. 주차장 계획은 뭐 어떤 경우에도 지구 계획을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시재생 그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전략 계획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것으로 큰 그 장기적인 플랜이고 큰 계획인데 여기다 이제 활성화 계획까지를 우리가 그 논의를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서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그 계획 따로 활성화 계획 따로 이렇게 따르고 노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시 재생이 됐을 때 그 재생된 부분에 뭐 재생 시민이 되든 누가 되든 거기에 오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천 시민이 최소한 1차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많더라. 그래서 또 오는 부분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제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시전략 그 지구 부분에 활성화되면 그 부분에 과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고객이 올 거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13만 시민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지금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미미한 부분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대학교가 두 개 있으니까 대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그런 부분이 좀 초점을 좀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세명대하고 대원대가 12,000명 정도 학생을 가지고 있지만 기숙사에 통학하는 학생들 중에 기숙사가 지금 저들 1,000명, 그런 세명대 한 3,000명 이상 돼서 한 4,000명 정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에 가는 학생도 있지만 집에 안 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내로 어떻게 끌고 들어와서 시내에서 그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이제 그 활동 영역 부분들을 중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시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명동 부분이 상당히 쇠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저녁에 명동 가서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주로 그냥 우리 명동 부분 쪽에 주로 의류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음식점이 정말 학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술집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옷들은 전부 다 요새 굳이 그런 그 가게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전부 다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고 아울렛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것까지 가서 옷을 사기 위해서 시내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청전동 부분이 활성화됐다가 지금 하소리 쪽으로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상권들이 움직이고 지금도 장락 쪽으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명동 쪽이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희망하는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을 최대한 좀 많이 부여를 해야만 학생들이 움직여야 그 상권을 살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는가.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걸 매우 들락날락하고 그쪽 부분 활성화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속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사람들이 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천이 다른 데보다 뭔가 특색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 부분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신도시로 만드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낡고 뭐 이렇게 좀 오래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다가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만들 거냐, 이런 부분도 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철에 우리가 청풍영월이라 해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뭐 지대가 높아서 건강 휴양도시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표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제천에 24년을 살고 있지만 제천에 시내 와서 깨끗하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말 깨끗하고 먼지도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건강이 제대로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생활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건강휴양도시라는 그런 표명을 하지만 살고 계신 분이 과연 여기 오면 건강휴양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가졌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하게 제천시에 들어오면 먼지 하나도 없고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거리가 깨끗하고 주변에 어떤 그런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정말 깔끔해서 다른 도시하고 틀리다. 그러면서 건강휴양도시로서 제철은 그냥 그 상태가 건강한 그런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형태의 부분으로 가져가더라도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만 좀 부여하더라도 일단 저들을 봤을 때는 도시재생 전략 부분들은 나름대로 성공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좀 더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답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은 내용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에서 선정한 활성화지구의 우선순위대로 활성화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요. 일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시민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것이 제가 일부 짐작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17세부터 65세, 70세까지 하더라도 그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재생을 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고령화율이나 노령화 지수를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지어준 사람이 온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만 한번 하면 왕창 온다든지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제천은 춥다는 것이 굉장히 그 장애입니다.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역발상을 해서 이 추울수록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도 시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인 자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12,000명 말씀하셨지만 대학에 와 있는 학생들이 그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관광객이나 외부 방문객이겠지요. 그래서 결국 저도 대학생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차제에 하나 말씀을 제가 말미에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을 이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3개 지구 모두에서 캐치프레이즈를 제천의 도시재생을 대학과 협력형으로 대학이 지자체와 시민이 대학하고 협력을 한다라는 협력형으로 크게 타이틀을 내걸어야만 국토부에서 주목을 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이 자꾸 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시고 시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대학 협력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보자고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저도 지금 대학의 해당 교수님들과 대학의 특성화 사업단하고 비공식적으로 물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저도 대학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걸 제안해서 제천시와 대학이 특성화 사업단이 MOU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기본 우상을 내어서 일반지구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놨던 것들에 대해서 예산 배정도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해보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대학생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강휴양복지인데 저도 여기 21년째 살고 있지만 그렇게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오면 눈이 많이 와서 온통 염화칼슘이 뿌려지고 하는 도시에 아마 서울에서도 이건 제천서 왔구나 하는 차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차 모양 차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저는 차제에 남천교연동 세계지구 저 힐링과 예술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남천교연동 지구에서 국정화 예화제를 지렛대 삼아서 저기서 한번 완벽하게 구상을 해보자. 저 지역이라도 그야말로 골목길부터 중심으로 해서 공원이 저기에 걸림공원이 3개가 연결됩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그 공원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자연치유적인 그런 힐링의 그런 동네를 좀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꽃님입니다. 우리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하셔야 되고, 지금 활성화 계획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조금 더 용역기간이 그렇게 분이 안 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전체적인 10년 기간에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끝날 때 조금 이 부분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활성화 계획은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지역 선정해서 6월 달에 국토부에서 지금 선정을 합니다. 이 선정이 돼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 지침에 의거해서 가능한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침에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세계지구에서 지금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학 협력형 캐치프레이즈로 간다는 거는 이 우리 국토부에서 내걸은 도시지역 세태 진단에 따른 활성화 지역 이 부분하고 기초 생활 환경 개선, 정주 여건, 생활 환경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떤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추후에 다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지구에서 활성화 지역 후보지 평가 시행해갖고 지금 3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 중에서 인성동이 2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 활성화 지역 안으로 지금 시장 관련돼서 해 놓으셨는데요. 그 방안을 중앙예토 동문시장 지구 이 기본 구상안 2번째죠.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지침하고 맞는지 고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우리 시장 부분은 중기청에서 워낙에 이제 지원을 많이 했고 지금 이 3군데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나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10년 동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지가 이제 여러 가지 정량, 정성 다 따져서 나왔지만 이 중앙이라고 해서 꼭 시장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앙로 1가 2가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서 그 부분에 좀 사업이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 지금 3개 지구 만약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다면 이 기본 구상 안에 3가지 기본 틀로 많이 갈 텐데 우리 시장 밖에 있는 영세한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 시장 부분에도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이 들어갈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이 기본 구상안 2번째 인성도 중앙로하고
그 시장 지구에 대해서 이 부분만 사업을 넣을 뿐만이 아니고 좀 중앙로 1가 2가 명동 쪽으로 좀 외연을 확대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한번 조금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동명초하고 연협초 조합지구,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가장 중요한 동명초 부지역 5,400평이고요. 거기가 저희가 땅값을 한 개에 평당 400만 원에서 한 200억 정도의 지금 거기 토지 매입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을 때가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시민용 아고라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 동명초 그 부지에 관련돼서는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고 제천 그 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가 중심이고요. 그래서 교육문화센터도 건립이 됐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다가 이제 그 방향이 됐는데 지금 예산상 이제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시정 설명회에서 이근규 시장님이 그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하실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해 보시겠다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이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거는 저희 그 도심의 그 인근 지역 공동화 형상도 더 심해질 것 같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또 우리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이상입니다. 50일 동안에 지금 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뒤에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을 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의 경험이 많은 OCS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위탁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150일 동안에 직렬로 일을 해가지고 도저히 가업 완수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병렬로 이제 힘들어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역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전략계획으로서 전체적으로 위협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기존의 이제 장락철도지구라든지, 그 다음 행복주택을 하는 저쪽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산명수동 저쪽에 그 스위스타 힐스 짓는 그쪽이라든지, 그러니까 구계도를 놓고서 전체적인, 재생 차원에서 10년 동안의 관리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 보고 때 넣어서 또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계획에서 아직 저희가 손도 못한 부분이 인프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프라와 예산인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제시를 그렇게 전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협력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 모두에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전체적인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번 기회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지구의 레이언 확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해도 2013년도에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예, 2013년도에도 이게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제천시 입장에서는 특별위원회의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 조그마한 13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이게 지금 한 35만 5천 해배가 되니까요. 이렇게 광대한 면적을 잡아서 이게 재생에 초점이 없다. 초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활성화 지구 내에서 구체적인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이러한 파급 효과들이 났을 때 이게 과연 계획서가 실천 가능성이 있다, 진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너무 광대하게 면적을 잡다가 보면 자칫 초점이 없어져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동네가 빠졌냐 이렇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시 집행 요청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분들의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구역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고요. 동립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좀 지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나고 나서 교육 컨벤션 센터의 재검토를 했을 때 지금에서 말씀이지만 저기 우리 김기수 정책관도 계시지만 재검토 TF 팀장을 제가 해서 드렸습니다. 7차례 이상의 회의를 밤늦게까지 해서 그래도 맞췄는데 그래도 그게 재정력이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장께 제안을 드렸던 것이 KT에서 하는 그 사회적 기여 사업도 제가 춘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해보고 이런저런 걸 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게 더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뭘 좀 진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뭘 해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말씀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금리가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서 지극히 저금리 시대라서 이 땅값에 대한 금리 이자 부분이 조금 낮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립초등학교 나머지 환경은 우호적인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금리 빼고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저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재생산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프라 시설,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은 필요할 겁니다. 예컨대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화장실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급배수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캐노피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하고 계단식으로 아고라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뚫어버리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시민이 원하는 활동들을 어떤 것이라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개방형 정도는 맞춰 좀 가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전체에서 해보고 그래서 좀 경기가 나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때 뭐 민자를 하든 BTL을 하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도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그것도 있는지 그 고민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정문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우리가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는 목적은 어떻든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수님 보면 도시재생과 활성화가 지금 같이 되어 있고요. 최종 목표를 보면은 정주 여건, 생활 환경 개선, 소상공인 살리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 내 그 경제 활성화도 들어가 있고, 활성화 쪽은 그쪽이고요. 도시 재생 쪽은 생활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이 이제 살기 좋은 그런 그 주거 지역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천교동지구를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 공원 산책로, 빈터 폐가 활용, 요 불량주택 순환 정비 해서 뭐 그룹홈 이런 내용들이 시설 인프라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투자로 해서 이게 될지 참 상당히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가 지금 물론 폐가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거기 지금 땅값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면 그 지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남천 경로당 활용 주민 공동 기업 운영, 관광 구례 운영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시내에 있는 상권을 다시 분산시키는 그런 그 기획이라고 또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에 있는 지금 상점가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영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상권을 만들어서 분리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제천에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어떻게 소비자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천의 그 상경기가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그 우리가 수익이 난다면 5개 정도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출을. 그러면 그 5개의 매출을 통해서 지금 상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구조상
저희 제천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도시에 다 그런 문제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통해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재생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외지인들을 쉽게 해서 저희 제천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여기서 좀 집어넣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세종대학하고 협력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층들이 우리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더더군다나 대학생들은 소비할 특별한 그러한 물건도 그렇지만 사용할 아까 말씀 잘하셨죠. 술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주통에 의료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료점들을 과연 대학생들 대상으로 술집으로 바꾸라.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의료점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앙시장 네트워크 동문시장에 보면 중앙시장을 아까 자꾸 교수님이 중앙시장 빈 곳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과연 그 빈 곳에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가? 거기 한번 가서 임대료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그냥 절대 거기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지 않습니다. 임대료 많이 달라야 되고 아니면 안 주고 건물을 매입하라 되고 지주들이 지금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인프라 쪽에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프로그램 쪽에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 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오히려 지금 저희들 도시 공동화가 생긴 이유는 상권이 지금 주변 아파트로 지금 이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파트로 가고 대형마트로 가기 때문에 저희 도심으로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명동 쪽에도 상가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아마 손님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제도 지원 방식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 지원 이것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명초 여변초 조합 이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변초 조합 지구를 잘 활용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서 그쪽이 좀 외지인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명초등학교 부지 이거 참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데 지금 제천에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시민회관 지금 문화회관으로 공연 단체들이 와서 공연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참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이 참 사업을 포기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기본적인 문화의 그런 기반이 조성이 돼 있어야 그것을 모태로 많은 문화가 같이 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렇게 아구라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잘 그냥 고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필요하면 가서 공연하고 발표하고 행사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시설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개방하고 여기도 역시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서 시내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민 의원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잘 받아 적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더 고민하고 방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남천 교동지구를
힐링과 예술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보다 더 그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참여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돋우고 그 다음에 국제음악영화제의 그 수요가 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국제음악영화제 관련된 그 관람객, 방문객, 그 다음에 음악, 영화나 영화에 관련 그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이쪽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들여서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자체를 힐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그 다음에 자연치유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것이지 상권을 분리해서 거기다 또 하나 상권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 협력이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13만 3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인구조사를 연령별로 코드를 다 조사해보면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누적적으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문도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7개 시군구 지자체가 다 그런데 그게 대기업 자본을 이기지 못해요. 대기업 자본 이마트를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까? 이마트에 갖다 주는 돈은 그 외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천시 도심에서 어떻게든지 자력개개생 자체적으로 자본과 상품과 사람이 순환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그렇게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양념에 불과한 것이지요. 경제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부적으로 제천시에서 투입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이 제일 큰 잠재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냈던 것이고 국토부나 중앙부처 쪽에서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중앙부처도 국정안의 칸막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협력을 해라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가시적으로 대학 협력형이라는 걸 붙여서 좀 보여주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천의 시장에서 대학생들 좀 창업이나 디자인 지원을 하고 동문초등학교에서 상상하고 창조하고 남천교동지구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일단 사업을 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업을 따야 돼요. 따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소프트웨어를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열심히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획이 사실은 민간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총도 계시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활력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동문초등학교 지구는 저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울수록 이걸 냉정하게 좀 쳐다보면 현재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수요를 문화예술 공연의 수요는 저는 예배조 조합을 한번 수납 창고를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300평이 훨씬 더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은 제천시에 없다 하더라도 그 내부 공간을 활용은 제천시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문화예술팀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웬만한 공연과 전시는 소규모로 하면 충분히 일본초 수납소에서 할 수 있고 외부 공연은 여름철, 가을, 초가을까지 얼마든지 동맹초등학교 이런 데서 할 수 있어서 좀 개방형을 시켜서 제천시에 지금 맞게끔 좀 특색 있게 가져갔으면 한다. 근데 그걸 시설로서 승부를 걸지 말고 프로그램에서 승부를 걸자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동맹초등학교의 시설은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모험해도 필요합니다. 인프라 기반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본다면 조금 캐노피 정도를 경사지를 조금 둔다는 것이지 상징적으로도 동맹초등학교를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천에 북쪽에 의임지와 의임지 공원이 있어요. 그죠? 남쪽에는 동맹초등학교 문화역사공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대입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균형 잡히게. 그런 말씀.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신규 수요가 좀 있어야만 활성화 부분이 되지 기존 수요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국내에도 공주대학이 공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공주대학 안에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토요일을 주말을 통해서 공주시 그 재래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이제 그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매주 재래시장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고 실제적으로 공주시에서는 이제 버스를 이제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실어서 그쪽 프로그램장까지 이제 하고 또 그 나온 학생들은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대 학생들도 나름대로 서울에서 왔다가 지방에 와서 서울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그 공주에 대한 이미지 부분이 굉장히 상승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누리고 또 지역에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토요일을 갈 데가 없으니까 혼자 그냥 계속 이렇게 방 안에서 PC만 하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이제 그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니까 제천 지역도 한 4,000명 되는 기숙사 학생들 부분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면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도시재생 그 활성화 부분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그 지역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신규 수요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적으로 그 방법의 일환으로 그 부분을 좀 대학하고 연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외국을 대학을 연수를 갔을 때도 저녁 때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대학 앞에다가 버스를 갖다 대요. 그럼 학생들이 버스를 타면 실에 나가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4-5시간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저녁 그 시간대 되면 오면 버스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컴백하고 그거를 매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기가 좀 적하면 갑갑하면 그 버스 시간대 버스 타고 시내 나가서 구경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천시도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권 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하고 연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부분을 우리가 만들고 또 실제적으로 대학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공연 동아리라든지 디자인 동아리라든지 학과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그걸 같이 도와줄 건가라는 부분 그러면서 걔들이 자연스럽게 시내로 나올 수 있는 또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또 주는 거고 그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활성화 계획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 내조시장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세명대에서도 그 학생들이 장보기를 저희 시장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이 문화활동을 사실은 저희 제천시에 많이 와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사실 많이 안 내려오셔요. 저희들이 동아리 요청을 해서 공연을 좀 해달라고 해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실 집에 가신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수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꼭 강제적으로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저희들하고 중앙시장하고 다 해도 되니까 저희들 먼저 시작을 할 테니 좀 확 좀 밀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제가 학생체에서 일을 할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례적이고 조금 전설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 사업 공모해서 사업비를 좀 받게 되면 학생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야 니네들이 제천에서 대학에 다니니까 제천 구경하러 가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넣어서 유인책을 충분히 좋은 유인책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짜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할 수 없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의 의장인 김시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요. 시민하고 관하고 의회조차도 시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시민은요. 설탕가루 뿌려놓으면 와서 주워먹는 개미가 아닙니다. 상권을 조성했다고 주차 편의를 봐줬다고 와서 돈 쓰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재생을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를 끌고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리를 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나이, 이제 간 넘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이 시간에 시청에 와서 앉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 15년 전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일하셨는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 이 사람들이 제일 활동적인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열어줘야지 상가 지역 그분들의 땅값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 아래 위 다 합쳐서 전체 시민,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까지 요 3대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재생, 그러니까 활성화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리하면요. 제가 사실은 큰 뜻을 품고 의장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배운 것과 지금 물리적인 시 계획에 어떻게 그걸 재화를 할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시민을 그래도 좀 돈 쓸 생각하게 만들고 타지 사람 들여갖고 뺏겨먹을 생각을 하는 게 재활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옷 갈아입는 게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목적이 자금 따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는 건 맞는데요.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동장님들도 계시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집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으로 저를 봐주십시오.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제천 시민으로 아, 자도 저래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말하는데 좀 어깨가 있는데 좀 발언에 대해 자기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이지 그래서 감성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모습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저는 우리 김지훈 의장께서 좀 감정적으로 의견을 접근했는데 지역의 의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기 우리 인성동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 중앙시장 인근 지역, 인성동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김정문 저기 의원님께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 과거에 그 2일, 7일장, 5일장을 한번 도심 속에서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주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거기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번 외지 사람도 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일단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편리를 구축하고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고 도시재생 사업지 않느냐. 과거에 좋았던 모습들이 물류 중심지였던 제천의 중앙시장 기능이 중앙시장이고 동문시장, 매토시장, 일부 지역을 다 아울러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 복개되기 전에 그 지역을 한번 양쪽을 막고 한번 충북 우리가 태백권 지역의 물류 중심지였던 지역을 한번 그렇게 한번 재생을 해보자. 과거의 영화를 다시 재생하는 것도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니까 한번 스케일 크게 한번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왔다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니까 한번 의견에 활성화 사업 부분에 한번 제 의견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주고 중앙시장, 매토시장, 동문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한 번쯤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거기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활성화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시장 상인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협력형으로 그죠? 과거에 영향을 되찾는 상당히 규모 있는 물론 외지에서 상인들도 오시겠지만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연례화되지 협력형으로 해서
매년 언제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9월 셋째 주에는 제천에 가면 이런 시장 축제가 열리지라고 하는 그런 깨들을 2일 7장, 5일장의 재생. 네네네. 매주, 매주. 토요일마다. 그죠? 매주.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형으로 재래시장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게 합의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구상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들 간의 어떤 조직들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용도천로는 사실은 예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용도천로를 아까 전 우리 김정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이게 참 닭이 뭐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시면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주변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도로에 폭을 설계할 때 차량 하나가 딱 지나가면 그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깨구리 주차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도로를 디자인해서 자동차의 수요를 조절을 하는 거지. 우리는 뭐냐면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도로 넓히고 도로 넓히면 자동차 늘어나고 또 도로 넓히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도로 정책이 어디에 의해서 가장 많이 좌우됐느냐 하면 국토부의 도로정책국에서 한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정부 영시를 한 거예요. 토니 자동차를 70년대 말에 해외시장에서 잘 팔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이익 챙김될 거 아닙니까? 수출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수출의 목숨을 건너라니까. 그럼 국내 시장이 매수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 할부를 예전에 12개월 하던 걸 30개월, 40개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차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또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공공경기 활성화를 아니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 하면 자동차 수요에 따라서 도로를 공급이 따라왔고, 지금 말씀하신 김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냐면 수요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용도천에 그런 새로운 접근을 만들게 되면 지금 용도천에 하는 그런 식의 주차장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주차는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지금 필요한 사람은 차를 타고 오되 아주 주차장에 많은 요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만이 제천이 특색이 있고 장기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천시가 도시정책이나 교통정책이나 건축정책이나 도시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청준화 하는데 충준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열심히 따라가 보십시오. 절대 1등 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시지만 제천에 장락동에 롯데 슈퍼밀 위에다가 그거 해서 45층짜리 만든다 할 때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왔어요. 스타일리스트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신청 서류가 법에 맞고 규정에 맞는데 허가 안 내줄 수 없지 않느냐. 그거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정책적인 여지로 시장께서 우리 제천은 그냥 이렇게 가고 도시는 이렇게 한다. 주차 정책을 이렇게 한다. 아예 선언해버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렵게 봅니다. 지금 도로 만들어주고 또 차량이 늘어나면 도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중앙시장 가보십시오. 회의라는데 더 알려는 게 뭐야? 중앙시장 지하에 가면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차 안 넣습니다. 청계동에 주차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차 넣습니까? 안 돼요. 위탁 사업입니까? 안 됩니다. 위탁이. 왜 그런가?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만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의 정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있어서 하나를 실타를 풀어가듯이 풀어야 될 문제라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제 같은 것도 저는 시장은 주민에게, 시민에게 있어서 중앙시장이냐, 내토시장이냐, 동물시장이냐, 어디 시장에서 물러가냐,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문제는 세 개가 합쳐서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매출액이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통이 되면 저는 다 당할 수 있다는 말씀. 예, 장시간 좀 진지하고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시장이 굉장히 조금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정리 한번 하시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제가 제청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볼 때 기존의 도심재생이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걸로는 거의 다 실패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지역의 특색, 역사 이런 걸 활용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한 정책들이 성공한 사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뭐 대체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의 기존 수요 갖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학생을 활용한 대학 협력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좋고, 또 앞으로 대학생들이 젊은 피들이 수혈 된다면 어차피 더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어떤 도심 재생 어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어떤 물리적 어떤 부여 공간 범위는 어떤 사업 선정에 있어서나 또한 그 주 목적은 파급 효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가, 중요한 요소인지 한번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소프트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지역의 가장 중심인 동명초등학교 문제, 만약 아고라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런 어떤 성공 사례라든지 어떤 외국의 어떤 뭐 진짜 도심에 좋은 공원이라 이런 게 있으면 도심이 사실 사람이 모이는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가 방향 같은 거, 또 여기 중요한 사업들을, 각 사업들 보면 사업들 아이디어에 그런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리고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성공 사례라든지 어떤 내국, 국내외 사례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시켜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으로 많은 어떤 주민 설명회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의뢰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도시재생 시민의 의견 다시 수렴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과정에서 좀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이제 수렴을 해서 좀 더 좋은 계획으로 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